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확률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확률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생각보다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경우의 수는 확률을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확실히 이해해야 확률이 쉬워집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용어를 살펴볼까요? 기본 용어는 사건, 경우의 수 두 개이지만 여기서는 또는, 동시에, 그리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총 6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건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그게 팽그르르 돌다가 3이 나왔어요. 그 3이 나온 결과까지 본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죠.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6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number of cases인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지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은 총 6가지가 생기는 거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또는 그리고 동시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 세로만 기억하자 라고 써 있는데 또는은 어떤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또는이 들어가면 그 사건들을 세로로 배열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사건 A, 사건 B, 사건 C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이에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또는. 이 또는은 사건 3개를 세로로 배열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세로로 배열한다고 돼 있죠. 사건 하나로 일이 끝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에는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끝나야 하고자 하는 일 전체가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건을 가로로 배열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건 A, 사건 B, 사건 C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건 3개가 모두 다 끝나야 전체 일이 끝나는 경우죠. 그럴 때는 가로로 사건들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또는은 사건을 세로로 배치하고 동시에는 사건들을 가로로 배치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설명드릴 텐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사건,
경우의 수 또는 동시에를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단어는 경우의 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으로 그 사건의 개수가 얼만큼인지를 세는 그런 내용이죠. 합의 법칙은 여러 개의 사건이 생겼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시에만 아니면 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동시에만 아니면 그 사건들을 세로로 배치하고 그 세로로 배치한 것들의 개수를 다 더해서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로로 나열된 경우들을 모두 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경우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곱의 법칙은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가로로 사건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경우들을 모두 더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시에는 사건을 가로로 배열한다고 했죠. 가로로 배열되는 여러 개의 사건 중에 중간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것은 다른 경우가 됩니다. 다른 경우를 모두 더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모두 다 일어난 경우들을 다 더한다고 했죠. 곱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곱의 법칙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곱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곱하는 이유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이 귀찮아서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똑같이 경우의 수가 6개씩 6번이 나온다면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계산해야 되죠. 그거보다는 6을 6번 더하는 것보다는 6 곱하기 6 곱셈을 사용하면 너무 편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곱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모든 경우를 다 하나씩 세서 그 결과를 경우의 수로 하는 것이지만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것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 더하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사건의 경우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시작해서 끝나는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또는 이 들어가는 사건들은 세로로 나열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니까 합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시에가 들어가는 모든 사건도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나열을 한다면 그것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의 법칙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사위 A 또는 주사위 B를 던지는 경우
사건들을 세로로 나열한다고 했죠. 또는은 사건을 세로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모든 경우를 합하면 12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의 경우는 조금 심플한데요. 동시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주사위 A를 던지는 사건과 주사위 B를 던지는 사건이 가로로 배치가 됐죠. 동시에의 경우는 가로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모두 끝나야 한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첫 번째 주사위 A가 1인 경우에 주사위 B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 3인 경우 모든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런 경우들을 모두 나열해서 다 더하면 36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경우를 다 그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지금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곱의 법칙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경우의 수가 커지거나 동시에가 복잡해지면 A의 사건별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수가 같으면 곱셈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우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주사위 A의 결과, 주사위 B의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경우라고 했죠. 그 경우를 모두 더하는 것이 합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사위 A가 1일 때 주사위 B 경우의 수는 6개죠. 그리고 주사위 A가 2인 경우에도 주사위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것은 금방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사위 3이 나오는 경우에도 주사위 B는 1에서 6까지 6가지가 생기고 주사위 4, 5, 6의 경우에도 모두 그 뒤에 오는 주사위 B는 각각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됩니다. 지금 말한 경우의 수는 주사위 A가 특정 번호가 나왔을 때의 경우의 수이고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6가지 그리고 주사위 A가 2일 때 6가지 주사위 A가 3일 때도 6가지 그래서 주사위 A가 1일 때의 경우의 수 2일 때의 경우의 수 3일 때의 경우의 수 6일 때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것이 합의 법칙이고 똑같이 6을 6번 더했기 때문에 6 곱하기 6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그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주사위 A가 1부터 6까지 나오는 모든 경우마다 동시에 한 사건의 경우에 대해 다른 사건의 경우가 같으면 주사위 A가 나오는 모든 경우마다 그 뒤에 주사위 B는 다 6가지가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 더하지 말고 곱해서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보거나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또는 동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지금까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드렸는데 여기 수영도도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의 뜻은 이것은 나무,
이것은 형태, 이것은 그림을 뜻하는 한자인데요. 나무 모양, 나뭇가지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트리 다이어그램이네요.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일이 모두 끝나는 경우를 모두 나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왼쪽의 수영도는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수영도로 그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은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수영도로 그리면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 A가 1이 나왔을 때 주사위 B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4, 5, 6이 나왔을 때를 하나의 그룹처럼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죠.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잘 세어 보시면은 36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복잡도도 쉽게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수영도로부터 곱의 법칙 살펴보기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는 동시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번 단어는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또는 그리고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로 표현되는 여러 개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수영도로 그리면 좀 간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로 묶여있는 여러 개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3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레벨 하, 레벨 중, 레벨 상 이렇게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레벨 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레벨 하의 경우 주사위 A와 B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것을 오른쪽 그림처럼 수영도를 그려서 모든 경우를 다 세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 한 개의 사건이 더 복잡하거나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수영도도 그리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수영도를 그려서 한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것이 힘들어야 좀 더 편한 방법을 찾게 되겠죠. 이번에는 레벨 중 방법입니다. 주사위 A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경우를 따로따로 세어서 전체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주사위 A의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인 경우의 수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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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36가지가 나오겠죠. 이것은 일일이 다 세는 것보다는 그룹핑을 해서 세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해졌을 경우에도 그룹핑을 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실수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레벨 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사위 A의 모든 경우에 뒤에 나오는 경우가 모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위 A가 1이 나왔을 때 주사위 B도 6가지. 주사위 A가 2가 나왔을 때도 6가지. 3이 나왔을 때도 6가지. 4, 5, 6이 나왔을 때도 모두 6가지로 똑같다면 A의 모든 경우에 B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모두 똑같다면 똑같은 수를 6번 더하겠죠. 그것을 곱하기로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곱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곱셈을 배우기 전에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경우 그것을 곱셈으로 하면 편하다는 것을 배웠을 텐데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시에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앞에 나온 모든 경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체크하셔서 곱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